부모님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아낍니다. 그리고 모은 돈을 저축하고 불려요. 그리고 다시 자녀를 위해 돈을 씁니다. 자녀를 성인으로 키울 때까지 얼마를 썼는지 기록을 하는 부모는 거의 없을 거예요. 왜? 돌려받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투자가 아니라 사랑이니까. 그런데 자녀는 부모가 얼마나 돈을 힘들게 버는지, 자신에게 얼마나 큰 투자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만 원으로 책을 사주고 학원을 보내주는 것보다 멋진 옷 한 벌, 콘서트 티켓 하나 사주는 걸 더 좋아하는 자녀들이죠. 운동화를 사주지 않는다고, 또는 콘서트 티켓 안 사준다고 부모에게 오히려 막 화를 내는 자녀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은 유아교육, 인성교육, 공교육, 사교육, 온갖 교육을 다 시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무함이 몰려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부모의 사랑을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알면 부모에게 그렇게 행동을 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겁니다. 많은 이들이 경제교육을 돈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져 있습니다. 경제교육은요, 자녀들이 앞으로 이제 자립을 하고 부자가 되는 교육이기 전에 가정의 관계를 회복시켜줘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공감을 키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만드는 굉장히 훌륭한 교육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시리즈를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어린이 청소년 경제 교육을 꽤 해왔습니다. 초, 중, 고 학생들 아마 500명 넘을 거예요. 프로젝트 경제 교육을 진행했었고요. 온라인 강의도 만들었었고 경제 교육으로 책도 썼었습니다. KDI에서 경제교육 교재 개발할 때도 참여를 했었고요. 2018년에는 대한민국 경제교육상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으셔도 좋아요.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먼저 우리는 돈에 대한 이해를 배울 건데요. 자녀에게 경제교육을 할 때 용돈을 주거나 용돈 기입장을 쓰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돈이 무엇이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돈이 왜 필요할까? 돈이 왜 필요할까?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질문을 나이에 맞게 한번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나누자면은 10살 이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10살 이하, 10살 이하, 그리고 10살 이상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10살 이상. 이렇게 해서 한번 나눠서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살 이하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여기서 먼저 알려줘야 될 거는 돈이 왜 생겼을까예요. 돈이 왜 생겼을까? 돈이라는 게 농사를 짓거나 사냥하던 시절에는 솔직히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청동기에 들어서 농사 기술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농사를 하는데 남는 게 생깁니다. 농사를 짓고 남아서 저장할 수 있는 물건이 생겨요. 우리가 이거를 잉여 생산물이라고 하죠. 그럼 이 남는 것들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 무언가 내가 갖고 싶은 거랑 교환을 하게 되면은 더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각자 남은 잉여 생산물을 교환을 합니다. 물물 교환의 시작이죠. 그런데 이 물물 교환은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무거워요. 쌀 80kg 들고, 무겁죠. 근데 아무도 교환 안 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들고 돌아가야 되겠죠.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리고 생선이라 생각해 볼게요. 내가 교환을 하기 위해서 저쪽 마을까지 갔는데 저쪽 마을에서 싫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생선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생선은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거나 썩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겠죠. 이게 물물 교환의 단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돈의 장점은 이 반대가 되겠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어도 바꿔올 수가 있어요. 내가 쌀을 가지고 가져갑니다. 그래서 교환하는 장소로 가서 교환을 해요. 돈으로 받게 되면은 내가 나중에 다른 것을 가져가고 싶을 때 이 돈을 가지고 와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라는 거의 기능을 보면요, 언제든지 다른 것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의 기능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저장의 기능이 있습니다. 상하지 않기 때문에
영구적 저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돈을 갖게 되면은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있죠. 생선이나 쌀을 내가 안 먹고 아껴가지고 나중에 자녀에게 물려줘봤자 소용이 없죠. 하지만 돈은 물려주고 나면은 나의 부를 자녀에게 넘겨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게 바뀌게 될 수 있는 게 돈의 기능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건요, 용돈입니다. 용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돈을 받자마자 써버리면 어떨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아이는 이렇게 말하겠죠. 당장은 좋을 것 같은데 다음에 사고 싶은 것을 교환할 수가 없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돈을 모으면 어떨까? 다음에 원하는 거를 교환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배가 부른데 음식을 사면 어떨까? 라고 얘기를 해요. 맛이 떨어지거나 상해가지고 결국 손해를 보게 되겠죠. 반대로 돈으로 저장하고 있다가 내가 배가 고플 때만 음식을 사면 어떨까? 라고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음식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부모님은 돈을 왜 모을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은 돈을 왜 모을까? 이렇게 말하면 이런 말을 하겠죠. 이제 다음에 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사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깜짝 놀라는 답변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빠는 땡땡을 갖고 싶고 엄마는 땡땡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정말 깜짝 놀랄 말을 해요. 어떻게 알았어? 라고 말을 하면 이렇게 말을 하죠. 아빠랑 엄마랑 하는 이야기 들었어.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솔직하게 말을 해보는 겁니다. 엄마랑 아빠는 돈이 많이 필요해. 사야 할 게 많아. 한번 들어볼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집을 사면은 우리가 평생 살 곳을 얻을 수가 있어. 차를 사면은 우리 가족끼리 원하는 곳을 다닐 수가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고 음식을 먹고 옷을 사려면 돈이 또 필요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지? 그런데 이 돈은 다 어디서 날까?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빠, 돈을 벌려면요, 일을 하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이런 대답을 할 겁니다. 왜?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그래, 일을 해야 해. 일을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어. 하지만 아빠, 엄마가 아프거나 회사가 사라지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돈을 벌 수도 없고 갖고 싶은 것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연히 아이가 약간 슬퍼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아두려고 해. 돈을 모으면 나중에 돈을 벌지 못해도 이 돈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 지금 이 돈을 다 쓰면 나중에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를 가질 수가 없어. 엄마 아빠랑 한번 같이 돈을 모아볼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거를 가져보자. 이렇게 천천히 돈에 대한 교육의 시작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10살 이상의 교육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10살 이상은요, 돈이 왜 생겼을까? 이야기는 위와 비슷할 것 같아요. 돈이 무엇으로 변했을까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돈의 변화. 돈은 뭐로 변했을까요? 처음에는 물물 교환을 했었겠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조개가 화폐가 됐다라고 합니다. 기원전 16세기 전 뭐 이렇게 발견된 것들도 있는데 조개가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또 뭐가 역할을 했냐면은 그래도 가장 기본 베이스로 이제 투트랙으로 갔어요. 이제 서민들 거래를 할 때는 식량, 쌀이 아무래도 위주가 됐었고, 뭐 그 외에 조금 더 큰 단위 같은 경우는 금, 은 단위로 넘어갔었죠. 식량 같은 경우는 소규모 거래를 할 때 좋지만 저장 기능에 한계가 있었고, 금이랑 은은 단위가 너무 비싸서 교환을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영구적이기 때문에 저장하기가 좋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대화폐가 등장한 거는 17세기쯤 돼서 이제 금이라는 거를 교환해주는 은행이 이제 이거를 금 보관증을 발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현대화폐 개념이 들어왔죠. 근데 화폐를 쓰다 보니까 잃어버리기도 좋고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카드라는 거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카드를 긁으니까 내가 오늘 돈을 안 꺼내왔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돈만큼을 결제를 할 수가 있죠. 소비력이 갑자기 늘어나게 됩니다. 이 카드를 쓰면서 세계 경제가 갑자기 발전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 카드보다 더한 게 나왔죠. 더 편하게, 더 빠르게 결제할 수 있는 페이가 나옵니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아무 데서나 그냥 띡띡띡 되면은 바로 결제가 돼버리죠. 굉장히 편합니다. 결국 돈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한테 또 이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돈이 간편해지면은 돈을 더 많이 들고 다니기가 쉬워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렇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카드나 페이가 있으면 은행에 맡긴 돈을 지금 당장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돈을 쓰기가 더 쉬워지겠구나.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런 대답을 하죠. 맞아요. 카드만 있으면 원하는 물건 즉석에서 살 수가 있어요. 요새는 페이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어요. 그냥 카카오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카드가 없고 집에 들어가서 돈을 꺼내서 물건을 사야 한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니? 라고 했을 때 이런 말을 하죠. 집에 갔다가 물건을 살 마음이 사라져 버릴 것 같다. 그래서 안 사게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10살 이상은요, 소비가 좀 하는 나이예요. 소비력이 좀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용돈을 받고 모으는 게 어려운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너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한 번에 다 쓸 수가 있으니 얼마나 돈 모으기가 어렵겠어. 그리고 너희들이 다니는 데마다 돈 쓰세요, 쓰세요라는 것이 다 널려 있잖아. 거리를 가도 가게들이 쭉 있고, 핸드폰을 봐도 광고가 잔뜩 있고, TV를 틀어도 광고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인스타나 SNS에도 계속 광고가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돈 모으는 게 정말 어렵겠다. 라고 말을 해주셔요.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합니다. 10만 원이 있는데 10만 원으로 너가 하고 싶은 거 5가지를 한번 말해 볼래?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죠.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요. 콘서트에 가고 싶어요. 게임 아이템 사고 싶어요. 옷을 사고 싶어요. 화장품 사고 싶어요. 이런 다양한 답변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4개를 선택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꼭 하고 싶은 순서대로 한번 말해 볼래? 라고 하면서 한번 순서를 정해보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번호를 정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말을 해주시는 거죠. 너가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를 선택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거를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게 돈만 그런 게 아니야. 어떤 것들이 그럴까? 라고 한번 생각을 열어주세요. 다양한 답변이 나올 거예요. 시간이라는 답변이 나올 겁니다. 오늘 놀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고, 오늘 또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결국은 오늘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라는 말을 하겠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친구가 있어요. 주말에 친구랑 놀면은 가족들이랑 놀러 갈 수가 없고, 가족들이랑 놀면은 친구랑 놀 수가 없어요. 이런 말도 하겠죠. 결국 돈도 시간도 하나를 택하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땡땡이는 무엇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라고 질문을 해주세요.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가장 이상적인 대답은 가장 중요한 거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가장 잃고 싶지 않은 거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답변입니다. 그래, 가장 잃고 싶지 않은 거, 가장 중요한 거 순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우리 땡땡이의 인생은 후회되지 않을 거야. 잘했으니까 이거를 용돈으로 줄게. 이 돈으로 방금 했던 가장 소중한 것에 사용을 해봐. 라고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을 한번 지어봅시다. 결론. 10살 이하 아이에게는 돈이 선택 가능한 도구라는 걸 알려줬고요. 10살 이상 아이에게는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인생은요,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없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거고, 이 과정에서 많은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것이 경제활동이고 인생입니다. 자녀에게 이 개념을 가르쳐 준 다음에는 이제 나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자고요. 나는 정말 후회하지 않고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꺼려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그거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선택을 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런 연습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가족의 일을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동네에 살게 되면은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될까?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럼 이사를 가서 B 동네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될까? 어떤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를 엄마와 아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포기할 것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경제 활동이에요. 이 과정에서 아빠는 왜 A라는 선택을 해야 되는지, 엄마는 왜 B라는 선택을 해야 되는지, 자녀들은 왜 C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B라는 동네로 가게 된 게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게 되는 거구나. 그 과정에서 우리 엄마랑 아빠는 어떤 것들을 포기했구나. 자녀들이 알게 됩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너희들은 공부나 해.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단어는 경제 성장기에는 어울릴 수 있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회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돈 걱정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선택을 해나가세요. 그 과정에서 자녀들이 경제 교육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가족 간의 화합,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새 애들요, 정말 똑똑해요.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기 때문에 설마 이걸 이해할까? 라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렇게 1부를 마쳤고요. 2부, 3부, 4부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경제교육을 할 때 필요할 만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